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 뒤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이 소중한 투표에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도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죠. 오늘 다수 의견에서는 선거와 투표를 둘러싼 각 나라의 문화 차이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패널로 두 분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분은 한국에서 투표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벌써 한국에 온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이 2003년도 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투표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럼 여러 네. 번 해보셨네요. 그렇죠. 네. 나수민 씨는요? 네, 저도 이제 20년은 넘었지만 사실 10년 정도 외국인 신분으로 살다가 한국 국적을 좀 늦게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네, 두 분 다 투표 경험은 있으신데 한국에서 처음 선거 문화를 접했을 때 느끼셨던 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중국에는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선거 문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선거를 또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딱 오니까 선거철이 되니 후보들이 사진 일단 그 사진들이 큰 사진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현수막도 그 후보들이 사진도 막 벽 전체를 덮고 있죠. 네, 덮고 막 건물 빌딩 하나에도 막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처음 한때는 너무 신선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철이 되면은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깊었던 것이 그 출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도로가에 네. 뭐 단체복을 입고 아주 막 그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서가지고 인사도 하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해야지 이제 그랬고 또 선거철이 되면은 또 이제 행사장에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장에 많은 후보들이 오셔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막 무섭게 막 끝나기 무섭게 쭉 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막 이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고 정말 수도 없는 그런 명함들을 제가 봤죠.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풍경들은 중국에서 볼 수 없었던 풍경들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의 그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점에 놀란다고 하는데 역시 비슷하게 느끼셨네요. 네, 나수민 씨는 어떤가요? 예, 저도 사실 뭐 한국 그 선거 문화에 놀랐지만 저는 고향에서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소련 시절에 이제 자랐다가 성인이 돼서 직접 이제 선거를 해봤을 때 네.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서 이제 경쟁도 하면서 유세 떠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도 물론 그렇게 하나 하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큰 트럭에다가 그 아까처럼 간판 달고 큰 뭐 사진 달아서 이제 춤을 추면서 그 네. 율동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유세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사실 선거 운동을 하면 약간 딱딱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재밌다, 재밌는 문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딱딱한 이미지를 좀 탈피하려고 네. 재밌게 꾸미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는 어떤 어려운 점은 없는지 혹은 이런 점은 좀 개선되었다 좋겠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안 하던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부푼 가슴에 좋아 나도 이제 선거를 해야지 하니까 막 책자들이 날라오잖아요. 네. 내가 아무 사람이 선거할 수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자료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놀래버렸어요. 네. 자료가 후보들도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 하나를 보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문제가 안 되었어요. 네. 제가 한국어라 중국어라. 근데 이 자료를 보는데 무슨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자료들을 다 보려고 하는 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딱 하나를 보는데 제가 딱 포기를 해버리고, 아이고, 여보, 당신 누구 찍어? 당신 누구 찍으면 내가 찍을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한국어를 모르는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결혼 다문화 우리 이주민들이 투표에 참석하게 하려면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이렇게 후보자들의 그런 공약들이라든가 외국어로 번역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무슨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네. 공약 등이 들어있는 책자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나선민 씨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 선거에 참여를 했으니까 저는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물론 남편 도움이라든지 그건 좀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크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 이주성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보통 뭐 국적 취득하고 2, 3년 뒤에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때는 뭐 생활 언어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정치라든지 공약 내용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주변에 뭐 다문화센터라든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번역물이라든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네. 제대로 선거를 하려면. 네. 이번엔 중국과 키르기즈스탄의 선거 문화도 궁금해지네요. 그 중국에는 이렇게 한국을 보면은 뭐 18세 이상이면 지금 우리 딸이 뭐 올해 뭐 19세인데 만 18세가 되니까 뭐 선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올해부터. 근데 이제 저는 중국에서 있으면서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에는 누구나 다 선거를 하고 있고, 근데 중국에서는 다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선거를 해본 적도 없고 선거 날짜가 언제였나? 그것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에 선거 날짜가 붙은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선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로 말하면 기초 뭐 읍면회라든가 거기서 이제 여기로 말하자면 한국으로 말하면 읍면회에 있는 인민 대표를 뽑죠. 그럴 때는 이제 직접 선거를 하는데 직접 선거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선거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10명 정도의 추천이 있었을 때 내가 인민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는 이제 인민대표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밑에서부터 인민대표가 선출이 되면 시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시로 올라가고, 시인민대표들이 모여서 성대인민대표를 뽑고, 또 인민대표들이 또 중앙에 있는 전국 인민대표를 뽑는 그런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좀 한국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죠. 네. 키르기즈스탄은 어떻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선거 가신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소련 때는 이제 그 지역 일꾼을 이제 추천을 그 국가에서 하면 이제 그 주민들은 다 전부 막 잔치 가듯이 막 차려입고 가서 전부 가서 아무도 불만 없이 그냥 다 이제 그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누구를 추천을 하냐면 물론 그 지역에 뛰어난 일꾼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양을 잘 키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실적이 좋고 양을 잘 키우고 아니면은 뭐 소를 잘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그 국가에서 키우는 그런 양이라든지 소가 있었어요. 그 실적이 높으면 그 사람도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도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키르기스탄의 91년에 이제 독립돼서 민주주의 국가 되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이제 한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유세를 하고 여러 명 후보 경쟁하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은 전통적인 투표함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 투표를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그 투표를 하게 되면 이중 투표라든지 대리 투표라든지 굉장히 이제 부정선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불만이 많아서 사실 2번이나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불명예를 얻은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키르기스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공적개발로 일환으로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광학판도 개표기기를 도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 선관위, 중앙선관위하고 고위가에서 이제 총괄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전면 키르기스탄에 있는 전산 시스템도 전면 교체를 하고 $600만 물적 지원도 하면서
그 선거 실무자들 여러 차례 교육도 시키고 한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한국이 지원한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스템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투표용지를 이제 넣는 순간에 그 광학 기술로 이제 투표를 판독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중 투표라든지 대리 투표 그런 부정 선거가 이제 선거를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만족도가 높았는데 제일 또 중요한 것은 그 투표가 아무래도 투표함에 있으니까 개표할 때가 3, 4일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하니까 그 당일날 결과가 나온다는 거에 지금 굉장히 그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선거 문화는 조금씩 달라도 선거 제도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는. 네. 이 한국에서의 자동화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 됐네요. 네. 그럼 한국의 이제 다문화 가족의 역사가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의당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결혼 이주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도 뒀는데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다문화 센터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이렇게 같이 겪으면 그들이 고충을 많이 들으면서 많은 문제 비록은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지원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센터를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통번역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 센터를 나올 수 없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 서비스가 통번역이라든가 한국어라든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많은 인력들이 지금 이렇게 대학교라든가 또 다 각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이 왔는데 그 경력이라든가 인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아깝게 그렇게 된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이었지만 우연하게 이제 통역을 하게 되잖아요. 네. 다문화 센터에서 잠깐 무역 실무 교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무역 실무 교육을 받고 한국무역협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통역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제도가 그러한 정책이 그때 제 있을 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있어서 그런 또 고학력 인재들에게 맞는 그 교육을 실시를 해서 많은 분야에서 그분들이 굉장한 활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글로벌 시대에 막 5개 나라 말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저는 한국에 정말 외국어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냥 몇 개 나라 말만 하는데 그것을 반가고 학생들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배우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서부터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지금 많은 그런 인재들이 와 있잖아요. 결혼 이주민들을 원어민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켰으면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 혹은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치나 정계 진출에 대한 저는 좋다 나쁘다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을 봤을 때는 보건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여성, 농민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이제 대표로 나오시잖아요. 네. 그 분야를 대표하고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라는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물론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제 한국인이 됐으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해서 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이제 정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아직은 이제 다문화가 이제 전통이 깊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죠. 네. 아, 좋은 지적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만약에 내가 결혼 이주 여성 전북 대표라면 네. 이런 공약을 내세울 것 같다.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제가 뭐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지금은 저한테 하는 얘기를 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원만 받고 싶은 것이 아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 언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나라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말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통번호 서비스도 찾아가야만 할 수가 있지만 찾아가지 못해서 갈 수가 없는 형편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좀 해결이 되었으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지금 좀 되었으면 서비스. 예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나선희 씨? 저도 거창한 생각이긴 하지만 만일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이제 다문화 대표로 나간다고 해서 꼭 다문화만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물론 다문화를 대표해서 그 목소리를 내고 하지만은 저는 그 이제 일반인과 다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있으면 이제 현재 그 다문화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많은 투자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총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문화 다양한 사업을 이루기 위한 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뭐 60~70%가 나간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나머지 예산이 이제 다문화 주로 이제 교육 사업 그 한국의 기초적인 이제 생활 그 적응하기 위한 그런 투자로 이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육 그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혼 이주 여성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있으니까 자녀들이 커서 한국의 국력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교육 차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투자이긴 한데 외부에서 알려주는 것은 좀 잘못된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이제 일반인이 보기에는 우리도 세금 내고 힘들게 평생 살아오는데 다문화만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반인과 다문화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정책은 하되 이제 도시는 물론 도시에도 많습니다. 이주 여성들은 도시는 선별적인 이렇게 복지는 하되 이제 농촌 지역은 저는 보편적인 복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과 구분 없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인구도 감소를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이제 살기 불편한 환경이다 보니까 많이 떠나게 되면 학교도 문 닫고 마을이 사라질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다문화만 매달리고 있을 거 아니라 농촌에는 다 함께 이런 농촌이 살기 편한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거기에 많이 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뭐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지만 좀 맞춤형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배우고 싶은 잘 못하시는 분들에는 한국어 교육, 그다음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또 다양한 분야에 발전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저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 뭐 우연한 기회에 또 대통령 통역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하게 또 통역을 하게 되고 또 무역 교육을 또 잠깐 3개월 받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통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맞춤형 그 단계별로 맞춤형 그런 교육이 아쉬운 것은 대통령 교육을 그때만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역 교육도 저 한 번만 딱 받았고 그때로 끝났는데 그러한 교육들은 좀 매년마다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다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 지금 방과후라 그러면은 그냥 뭐 몇 개 나라 말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막 그러는데 그 학교에서도 좀
다문화 그 이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파견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다양한 언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라고 가장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꼭 진짜 예비 후보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번에 선거를 하는 뭐 결혼 이주 여성들도 있고 또 두 분의 자녀도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문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큰딸이 올해 어떻게 마침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들떠 있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다문화 우리 가족분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 번도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 손으로 우리 시를 또 우리나라를 그 대통령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네. 그 소중한 한 표를 꼭 놓치지 마시고 공약이라든가 꼼꼼히 봐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큰딸이 올해부터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은 그게 관심이 없어 보여서 저는 그 중요성을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투표 함으로써 그 사람으로서 인해서 저희 삶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알아보고 공약을 자세히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꼭 꼼꼼히 따져보고 꼭 참여하라고 제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다문화 가족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